자, 당무 복귀 이재명, 윤 대통령 국정 쇄신하고 내각 총사퇴시켜야 한다. 자, 이런 메시지로 당무를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이제야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이 당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아니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수박들이 어찌나 흔들어 제끼는지 그냥 당대표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검찰은 검찰대로 괴롭혀. 수박놈들은 수박놈들대로 계속 흔들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지만 사실은 당대표가 아니었어. 이제서야 당대표가 된 겁니다. 이재명호는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자, 원래 야당 대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총사퇴. 총사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워딩을 해주는 게 야당 대표의 할 일이에요. 세게 질러놓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달러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총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민주당은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격을 들이밀고 그냥 머리부터 들이받고 이러잖아요. 아니 살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의원들이 전투력이 제로가 돼버렸어. 야당이 됐는데 검찰이 막 독재를 하고 권력의 칼을 막 휘두르고 있고 자기의 당대표를 아무런 죄도 없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얌전해. 새색시야 새색시. 역풍 얘기만 해. 이랬던 야당 민주당. 오랜만에 야당이 됐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이재명 대표처럼 내각 총사퇴 이게 맞는 거라니까. 이제서야 야당다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총선 정권 심판론을 바로 꺼내듭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총선이 치러진다라는 걸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 내 수박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말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총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총선은 이재명 얼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총선이야. 라고 프레이밍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영리한 워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낸 만큼 현실이 녹록치 않다. 자,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이 있어. 아니, 수박들 지금 껴안고 가자는 얘기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 통합, 여기에 진저리가 나. 통합을 얘기하는 게 진저리가 납니다. 전두환, 노태우 풀어줘. 이명박, 박근혜 풀어줘. 그 명분이 뭐였냐? 통합이었어요. 아니, 통합됐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풀어줘서 통합이 됐어? 이명박, 박근혜 풀어줘서 통합이 됐냐고요. 감옥 가 있는 재벌들 경제를 위해서 풀어줬는데 그 사람들 나와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결, 단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박들도 껴안고 가자. 와, 답답한 소리 안에 또 뒤통수 맞을 텐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는 옛날부터 했었던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물러터져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송곳이라는 웹툰 그리고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노동인권 변호사를 할 때와 성남시장일 때와 경기도지사일 때와 대선 후보일 때와 제1야당의 대표일 때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인데 해당 행위자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 적을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물러터져서 수박들도 껴안아야 된다. 역풍 불면 안 된다.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한 이재명은 당연히 이런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자, 앞으로 무엇이 남았냐면 경선 룰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혁신위가 만든 룰이 얼마나 적용될 건지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을 혁신해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절대 허허 하면서 좋은 소리만 해야 돼. 언론들은요, 이재명 못 뜯어먹어서 안달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호인처럼 그 대신에 정권과는 각을 세우고 당 내에서는 화합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수박도 껴안고 가다가 뒤통수 맞으려고 저렇게 물러터져가지고 이거 정치하겠느냐? 행정은 잘하는데 정치는 진짜 물음표다. 정치는 물음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보시면 되고요. 피는 누가 묻혀야 되냐? 우리가 묻히면 되는 거예요. 경선을 통해서 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예요. 당원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수박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답답해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경선 룰 그리고 혁신안이 얼마나 관철이 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이 얘기도 한마디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국민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 몇 명으로 할지를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도 약간 엿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의대 정원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구체적인 안이 없고 그냥 툭툭 던지는 거지 실행할 방법이 없다, 이 인간들. 제가 이렇게 처음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죠. 와, 이거는 잘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못해. 왜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쏙 들어갔잖아요. 안 한다니까? 시끄러운 걸 할 능력이 없어요. 조율을 해야 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기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먼저 꺼냈으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 자, 이거 우리 협조할게.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권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안 할 생각이거든요. 못 하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게을러. 능력이 없어. 자, 의료수가 어떻게 조정할 거야? 기존 의대의 정원들을 막 늘릴 거야? 그러면 교수들은 어떻게 확보할 거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의대 정원 늘리는 게 뚝딱 늘려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질러놨단 말이야. 대통령이 그냥 질러놓으니까 밑에 애들은 질러놓은 거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지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한다. 이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되던 건데요. 전라남도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전남 쪽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의사를 키워내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고 그게 1년에 400명이었는데 그것도 의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문재인이 하던 거는 안 받아. 그냥 1000명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69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명 의대 정원 확대 못합니다. 얘네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계속 얘기를 하죠.
지역의료 확충, 그 다음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료 전문가예요. 왜 정치인이 됐느냐? 지역 거점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공공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에 투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 이거엔 전문가야. 빠삭해. 자, 이거 가지고 토론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애들 번번이 다 작살납니다. 이재명만큼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대통령이 이재명하고 만나면 자, 이거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도 못하죠. 이재명은 다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만나지도 않죠. 중간중간에 굉장히 영리한 포석들이 깔려 있다는 걸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총선 이야기, 정권 심판론 이야기, 그리고 의사 정원, 의대 정원 늘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포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단합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땐 대인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하지만 총선은 내 이름으로 정권 심판 총선을 치를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이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나온 게 바지 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야정 3자 회동 제안. 자, 이거 정말 난처한 것들이거든요. 만나자. 정부도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 하니, 야, 됐고, 윤석열 대통령 나와. 바지 사장 됐고, 뭔 둘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대신에 껴줄게. 자, 이것도 나 김기현은 안 만나고 윤석열만 만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워딩들이 계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의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고 평가하면서, 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중앙일보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근데 나는 땡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열받으라고 이렇게 한 건지. 왜냐면 김동연 지사가 안 한 얘기를 마치 이재명, 김혜경 여사를 본인이 수사 의뢰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막 쓰고 그게 쫙 퍼져나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고 이재명을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땡큐야, 이건. 이재명이 한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지 사장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난다. 얘네들의 노림수대로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거든요.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길 바란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는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정청래가 피를 묻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바지 사장 좀 빠져. 윤석열 나와.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 뜻은 이런 거야라고 쓱 깔아줬잖아.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같이 만나서 좀 민생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정청래는 바지 사장 만나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김기현은 무시해도 되는 게요. 야, 어떻게 여당 대표를 저렇게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없어요. 김기현은 존재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역풍 같은 게 전혀 안 불잖아. 알았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화를 안 내요. 김기현은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드디어 복귀를 했고, 이제 첫 나온 워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의미를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이 당의 당대표는 나다라는 걸 민주당 내부에게 선언을 한 거다. 당연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어려웠다라는 거.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총선이고 그건 이 총선은 내 얼굴로 간다.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한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여야정 3자 회동하자. 이건 김기현 바지 사장 좀 꺼져. 윤석열 나와. 그러면서 중간에 뭐 했어요? 의대 정원 확대 얘기도 툭 던졌죠. 이건 이재명이 전문 영역이라니까. 윤석열 만나서 의대 정원 얘기해봐. 윤석열이 어버버버 거리다 말겠지. 윤석열 이재명 만날 때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만날 수도 있어요. 쫄아가지고. 그럴지도 몰라. 대화를 할 수가 없다니까. 윤석열이 아는 게 있어야지 대화를 하죠. 그냥 세금으로 외국 여행 다니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받을 건데 계속 던지는 거죠. 수박들과 단합, 이게 수박들과 같이 가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경선 룰이 조만간 확정이 될 거고 그건 우리가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판은 내가 깔아주겠다. 욕 먹으면서 내가 깔아주겠다. 그건 당대표의 권한이니까. 민주적인 절차로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이 깔릴 거고요. 그때 우리가 수박들을 경선에서 다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죠. 이재명의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모든 언론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겁니다. 수박들도 거기에 가세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잖게 항상 품위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재명 대표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워딩을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